자, 오늘은 이제 3장 내용 벡터 미적분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적분학 하면 고등학교 때에서도 많이 배운 내용이고 또 대학교 들어와서도 캘큘러스에서 배운 내용이어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 미적분은 스케일러 양에 대한 이 미적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가 이제 이 챕터에서 배울 내용은 벡터에 대한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벡터 미적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케일러 미적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스케일러 양에 대한 미분하면 dx분의 d, fx 이런 꼴들 너무 익숙하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혹은 약자로 dx분의 df 이런 이제 표기를 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은 x축상의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점에서 이 x 방향으로 이 조금 이렇게 양을 이렇게 바꿔 보면 그래서 조금 이 바꾼 조각이다 해서 이걸 미분이라고 그래요. 미분. 미하면 이제 작다 하는 의미이고 분하면 이제 어떤 조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것을 differential 해서 아주 이제 조금 변한 양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x 조그만 이 양이 움직였을 때 이 함수값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 함수값 바뀐 양이 이 df예요. df.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저 그림을 조금 다시 확대해서 그려보면 f라는 것이 이만한 양이 바뀌었다. 근데 dx 이거만큼 갈 때 바뀌었다. 그래서 dx분의 df 이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도형에서 이제 기울기라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미분을 구한다 할 때는 어떤 함수의 이제 기울기를 구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자기학이 이제 어려운 것은 이 x 방향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1장, 2장에서 좌표계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3차원 좌표계 일반적으로 x, y, z. 나중에 또 가면 이제 파동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시간의 함수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4차원에 대한 미분을 해야 돼요. 다차원 미분이죠.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어요. 혹은 x, y, z를 이런 r 벡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r 벡터의 t. 약간 이 이제 4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이제 조금씩 확장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스케일러에 대한 적분은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fx의 dx 이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이제 뭐냐 하면 자, fx 또 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fx라는 함수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응용할 때마다 다를 겁니다. 가장 쉽게는 이게 높이 함수다 하면 높이 함수라고 생각하면 자, 높이가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높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걸 x라고 하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 이 x라는 변수가 이제 공간상에서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점에서 함수가 높이 함수가 fx이고 그리고 미분가 dx x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때 fx와 dx 곱한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사각형으로 근사를 하면 이 사각형의 이렇게 면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높이와 폭
이렇게 생각하면 적분은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벡터 적분에서는 이 양이 벡터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스케일러 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미분양, 이것도 이제 X축 방향뿐만 아니고 Y축 방향, G축 방향, 혹은 시간 방향, 이렇게 해서 이제 임의의 3차원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벡터 미분 적분에 있어서 시작점은 우리 이제 스케일러 함수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dx에 해당하는 걸로 dl 벡터,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분치가 이 벡터량이 되는 거예요. dl은 뭐냐 하면, 자, 이 3차원 이제 공간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칠판에 2차원 칠판에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3차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A라는 점에 있는데, 여기에서 DL만큼 내가 움직이겠다 해봅시다. 근데 이 DL은 이제 방향이 있어요. 아까 정적분에서는 X축 방향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할 때 이게 어떤 방향 개념이 없이 그냥 변수다 생각하고 기계적인 연산만 했는데, 우리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이제 전자기, 우리 이제 전기 electric field 혹은 또 자기 magnetic field, 이런 이제 이 전기력, 자기력, 이런 힘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힘은 또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방향,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힘과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dl 벡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따질 때마다 이 dl 벡터는 임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장에서 XYG 직각좌표계에서 제일 이제 쉽죠. 직각좌표계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임의의 방향으로 dl 벡터가 간다 했을 때는 이 dl 벡터는 x축 방향으로 일부 갈 수도 있고, y축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고, g축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죠. 만약에 내가 높이 방향으로만 가겠다 하면은 g축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때는 x, y 방향으로 가는 건 0이 되겠죠. 혹은 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가겠다 할 때는 x축 방향으로만 가게 되고 이제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dl 벡터는 x 방향, y 방향, 이런 g 방향, 이런 이제 변화량에다가 이제 x 방향으로 갈 때는 이 벡터를 표시를 해야겠다. x 방향의 단위 벡터죠. 플러스 y 방향의 단위 벡터 플러스 g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dl 벡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각좌표계에서 dl 벡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x, y, g 방향으로 해서 벡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간단하게 이렇게 좌표계처럼 dx, dy, dg 이렇게 이제 벡터처럼 표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정적분에서 아까 이 dx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 벡터 적분이나 미분에서는 여러 가지 dl 벡터를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차원이 좀 이제 달라진다 하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건 이제 dl은 길이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였어요. 길이 방향으로. 즉 dl 벡터는 이 dl 벡터는 길이 방향으로 변하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에서 나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뭘 계산을 하고 싶다, 적분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경로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가면은 이 조각 하나하나가 이제
DL 벡터가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적분을 할 때 혹은 미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해진 축,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임의의 곡선에서 또 3차원 공간상에서 적분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개념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 미적분에서 이런 미소 길이의 개념 여러분들을 좀 잡고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또 미소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소 면적하면 여러분들 면하면 이런 이제 이 조각 이제 이런 패치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면에 대한 적분 그냥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 태양광 그 수광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이 태양 전지판을 가지고 태양에서 쉼없이 우리 지구로 전자기 필드가 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전자기 필드를 더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더 이해할 텐데, 이 전자기 필드가 이 태양 전지판에 흡수가 이제 부딪힌다 이거야. 그 부딪히면서 태양 전지판은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태양 전지판이 생산하는 전력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 전지판이 예를 들어서 1m 바이 1m 이런 크기다 했을 때 그 크기에서 받는 그런 전력량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는 이 조각조각 받는 양 이거를 다 구해가지고 더하면 이 전체 판에서 받는 전력량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선도 이렇게 조각조각 내 가지고 아주 이 길이가 짧은 이것을 DL 벡터라고 했다면 이제 면을 또 조각조각 내는 거죠. 자, 면을 조각조각 내서 이 작은 한 조각을 옆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DS 이렇게 써요. 자, 아까 DL은 자, L은 보통 우리가 길이 표시할 때 L로 표시하죠. 그래서 DL 길이의 미소치다 하는 의미고, 그래서 DS 이것은 S surface 면적의 또 미소치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DL은 벡터량이었어요. 방향이 있죠. 면도 우리가 이제 방향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우리가 지금 강의실에 있지만 지금 햇빛이 밖에 해가 있고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손바닥을 태양을 수직으로 태양을 받을 때 우리 손바닥이 제일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태양의 위치가 바뀌면은 이 손바닥 방향도 여러분들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면도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자기학에서 면의 방향은 이 미소 조그만 이 패치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DS 벡터가 이렇게 정해진다. 그러면 DS 벡터의 크기는 또 얼마냐? DS 벡터의 크기 이것은 면적이 되겠다 하는 거야. 면적. 조그만 이 면적을 DS 벡터의 크기로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 면 벡터도 이제 방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 면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조그만 이런 직육면체를 하나 그려볼까요? 직육면체. 그래서 이 X축, Y축, G축 했을 때, 자 이쪽 G축 방향으로는 이 변이 양을 DG 이렇게 하고 X축 변이량을 DX, Y축 변이량을 D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앞면의 DS 벡터는 면의 방향 어딜까요? 여러분들 면의 방향을 생각할 때 이게 직각이 면이 위로도 가지만 또 밑으로도 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면의 방향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손바닥을 했을 때 손 안쪽 바닥으로 면 벡터를 만들 수도 있고 방향을 손 뒷면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때는 면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할 때 이제 그걸 오른손 법칙을 쓰느냐 왼손 법칙을 쓰느냐 해서 그 면의 테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정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편의상 이 조그만 직류면체가 있을 때 이 직류면체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면 벡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앞면에서의 면 벡터 ds 벡터 앞면 프론트라고 할까요? 자, 프론트면에서 ds 벡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겠습니까? 자, 앞면에서 프론트, 앞면에서는 자, 면 벡터의 크기는 면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가 dy, 이쪽 길이가 dg네요. 그러니까 면의 크기는 dy, dg고 앞면의 방향, 직각 방향은 x축으로 향하죠. 그래서 a, x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윗면의 방향을 볼까요? 이것은 ds 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윗면 ds 탑 벡터는 자, 면의 크기가 dx, dy, dx, dy의 면 벡터의 방향은 ag 벡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옆면의 방향을 ds righ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ds right 옆면의 면 벡터 방향은 자, 뭐가 되겠어요? 면의 크기는 dx, dg가 되네요. 그래서 dx, dg의 y 벡터다. 이렇게 면 벡터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직류면체, 편의상 직류면체를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면에 이 농구공을 생각을 해봐요. 농구공은 이제 둥그런 공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을 조각조각 나눌 수가 있겠어요. 예, 조각조각 나눌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조각한 면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 또 이 면의 크기는 얼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배운 적절한 좌표계를 써야 돼요. 지금 이 레고 같이 직류면체 형태이다 할 때는 이것은 직각좌표계를 쓰는 것이 훨씬 이제 편하니까 우리 직각좌표 예를 들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이런 또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걸 나중에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또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 최적을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소 최적은 여러분들 이 레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최적은 우리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런 직류면체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조그만 레고 조각을 쌓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린도 만들 수 있고 또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그만 조각 한 덩어리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의 최적을 dv, 볼륨의 조그만 양이다 해서 dv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dx, dy, d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은 스케일러 양이 되죠. 최적은 이제 벡터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길이의 미소량 이건 벡터량으로, 또 면적의 미소량 이것도 벡터량으로, 최적의 미소량은 스케일러 양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62페이지,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좀 이제 확대를 해서 원통좌표계에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좀 이제 더 입체적으로 해야겠어요. 자, 원통좌표계에서 원통좌표계는 이런 실린더 모양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코오디네이트였죠. 이 원통좌표계에서 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dl 벡터만큼 간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점은 이 좌표계가 원통좌표계에서는 rho phi g로 표현됐죠. A라는 점에서 rho A, phi A, GA라고 해볼까요? B라는 점은 rho B,
5B, GB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자, 로 A에서 로 B만큼 자, D로는 로 방향으로 변한 양은 로 B 마이너스 로 A 이런 양만큼 변하겠네요. 왜냐하면 로라고 하는 값은 이 G축상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거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 방향으로 변화량은 바로 이 D로로 반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파이가 A에서 B로 바뀌었다. 파이라는 것은 G축상에서 여기 그림 다시 그려봅시다. 이 각도가 파이 A다. 이 각도가 파이 B다. 했을 때 이 변한 길이는 이 호의 길이가 되겠어요. 호의 길이가. 근데 호의 길이는 이 각도 차이를 델타 파이 D 파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길이 점의 위치, 아까 A가 있는 위치 이 길이를 로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파이 방향으로는 D 파이만큼 바뀌어도 움직이는 거리는 로만큼 곱해진 양만큼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는 DG만큼 또 바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직각좌표계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원통좌표계에서 DL벡터는 A에서 B로 가면서 D로만큼, D파이만큼, DG만큼 바뀌었다면 A와 B 사이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자 D로 A로 벡터, 로 벡터 방향으로는 D로만큼 바뀌고 그 다음에 파이 벡터 방향으로는 로 D 파이다 이거야. 그래서 A 파이 벡터. 그래서 이 로가 하나 더 붙는 셈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축 방향으로는 DG, AG 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와 좀 다르죠. 파이 성분에는 로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 자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이런 원통 이런 이제 모양을 따져 본다고 할 때 자 이 반경이 로인 이런 원통이 있다고 합시다. 원통 표면에서 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원통 표면에 있는 면, 이런 면은 이 수직 방향으로는 G만큼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반경이 로니까 요거의 길이는 로 D 파이가 되겠죠. 로 D 파이. 그래서 이것은 옆에서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죠.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이 원통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ds 벡터라고 한다면 이 크기는 로 d 파이 dg 이 되겠죠. 그리고 면의 방향은 a 로 벡터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면에서의 한 조각을 볼까요? 위에 있는 면에서의 한 조각 이런 조각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위에 있는 면에서 한 조각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조각을 자, 이 위 덮여 있는 위 뚜껑에서 임의의 위치에 있는 조그만 조각을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조각에서는 이쪽 길이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 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D 로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로 D 파이죠. 로 D 파이. 자, 그래서 이 윗면에서는 이 ds 벡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D로 D 파이의 A G 벡터 방향으로 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윗면, 옆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 또 이렇게 이 문 모양으로 이렇게 이 평면, 반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원통을 말이죠. 이 G축상에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뭐가 돼요? 여기에 이렇게 문 모양,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문 모양이 되잖아요. 이 면에서 D, S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쪽 길이는 D 로고 이쪽 길이는 DG잖아요. 그리고 이 면의 방향은 자,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은 우리가 이제 A 챕터 2에서 무슨 방향이었어요? 파이 벡터 방향이죠. 파이 벡터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었어요. A 파이 벡터 방향으로. 그래서 이때 이 DS 벡터는 D로 DG의 A 파이 벡터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통 좌표계에서 면을 표현하는 이 방법이 아까 이 원통 표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되고 원통 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줘야 되고 원통을 자르는 이런 평면, 반평면에서는 또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전자기하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DS 벡터를 잘 선택을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에서 미소 최적은 자, 원통좌표계에서 미소 최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D 파이만큼 간다 했을 때 이 길이 이게 로 D 파이였죠. 이쪽 길이가 G만큼 또 간다 했을 때 이 높이죠. DG만큼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D로가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은 엄밀하게 보면 직육면체가 아니죠. 직육면체는 아니지만 이 양이 굉장히 D값이 굉장히 작다면 이것은 직육면체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봐도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 레고의 조그만 조각의 DV는 로, D로, D 파이, DG가 되겠다. 스케일러 양이죠. 스케일러 양. 그래서 D로 D 파이 DG에다가 로가 하나 더 붙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그려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구좌표계가 제일 이제 그림 그리기도 힘들고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구좌표계가 가장 우리 전자기하에서는 제일 많이 쓰고 또 가장 일반적인 그런 좌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표계, 자, 그림 그리기도 힘든데 우리 교재에 그림 3의 5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구좌표계에서는 이 9의 이제 8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런 조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구좌표계에서는 코디네이터가 R, 시타, 파이 이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DL 벡터는 자, DR만큼 R이 DR만큼 바뀔 수도 있고 세타 D 각도가 시타만큼 바뀔 수도 있고 또 파이 방향으로는 D 파이만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B로 갈 때 A라는 점에서 B로 갈 때 R은 DR만큼 바뀌고 시타는 D 시타만큼 바뀌고 D 파이만큼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R만큼 갈 때 R만큼 자, 거리가 R 방향으로 원점에서 거리가 R이었어요. R. 그런데 B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R 방향으로만 간다. R 방향으로만 이렇게 DR만큼 이렇게 간다. 하면 이건 그대로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R 벡터 방향으로는 그냥 AR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네, 플러스. 시타 방향으로 또 바뀐다. 이 각도가 시타였는데
d 시타만큼 이렇게 각도가 바뀐다고 해봐요. 시타는 지축상에서 이렇게 이런 팔을 굽히고 지축상에 세워서 내렸을 때 이 방향이 이 시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 시타만큼 바뀌면 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r d 시타가 되겠어요? r d 시타. 그래서 여기는 r이 하나 붙어야겠다. r이 마치 원통 좌표계에서 로가 파이 방향으로 붙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a 시타 플러스. 그 다음에 파이 방향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파이 이렇게 해서 d 파이만큼 바뀌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 길이가. 그러면 이 길이는 이건 dr이고 아까 이제 파이 그림을 그리려면 조금 그림이 3차원으로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교재 그림 3의 5를 보세요. 그래서 A, R 베타는 DR로 갔고 그다음에 파이 방향으로는 그림이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런 이제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파이 방향으로 이렇게 D 파이만큼 바뀌었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요것을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D 파이라고 했을 때 파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도 원의 이제 호의 길이인데 이 각도가 시타니까 요 길이는 R 뭐가 되겠어요? R 사인 시타가 되겠죠? R 사인 시타. 그래서 여기는 R 사인 시타예요.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는 이 반경 곱하기 각도해서 R 사인 시타 D 파이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방향으로 D 파이만큼 움직이면 그 점의 R 값과 시타 값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R 사인 시타의 D 파이만큼 실제로는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A 파이 벡터 이 된다. 늘 이해가죠? 예.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노트북에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구좌표계에서는 dr, rd 시타, r sin 시타, d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 dv 최적은 이것도 각각 d 시타, d 파이, dr이 작으면 직류면체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변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각각 변의 길이가. 그래서 dr, dv는 r 제곱 sin 시타, dr, d 시타, d 파이가 된다. 그래서 구좌표계에서 미소 최적은 이와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표시가 되겠다. r 제곱 sin 시타를 붙여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벡터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구좌표계에서 면벡터다. 구좌표계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세 가지 방향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의 표면에서 구가 있어요. 농구공 생각해 보세요. 구 표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그럼 구 표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런 조그만 이 패치, 조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벡터의 방향은 ds 벡터는 구 표면의 수직인 벡터다. 이거야. 구 표면의 수직인 벡터. 그러면 이 벡터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에 몇 사분면에 있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것도 이 직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있는 거리가 이제 R 위치에 있다고 해보면 아까 우리 ds 벡터, dr 벡터 따졌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표면에서는 R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고 파이와 시타 방향으로만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이 d 파이만큼 변할 때 이 길이는 R sin 시타 d 파이였고 시타만큼 이거 변할 때 이 길이는 R d 시타였어요. 그러니까 구표면에서는 R 제곱 sin 시타 d 파이 d 파이의 d 시타의 방향은 AR 벡터가 되겠다. 그래서 이 AR 벡터는 이 구표면에서 수직으로 나가는 그런 양이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뭐 연습을 해봐요. 구표면에서 DS 벡터 이렇게 주어졌어요. 즉 DS의 크기만 생각하면 R 제곱 sin 시타 D 시타 D 파이네요. 그러면 구의 표면적 한번 여러분들 4파이 R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구의 총 표면적은 이 DS를 다 더하는 거야. 이 적분이라는 게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더한 거야. 그럼 더해봐요. 더해보면 DS가 R 제곱 sin 시타 D 시타 D 파인데 여기 보면 이중적분이 돼. 시타 방향으로, 파이 방향으로 이중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타는 자, 구의 표면 전체를 해야 되니까 시타는 2장에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고 파이는 한 바퀴를 돌아야 되죠. 0에서 2파이까지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타, 파이에 관한 적분이니까 R 제곱은 상수로 나와요. 상수로. 자, 사인 시타 적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죠. 0에서 파이까지. 곱하기 파이 적분하면 파이예요. 0에서 2파이까지. 자, 이거 하면 이 값은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 이 2가 되죠. 그러니까 R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파이 4파이 R 제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의 표면적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응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구의 이제 이 구좌표계에서는 구면의 조각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구좌표계에서는 시타가 일정하면 이런 콘이 됐어요. 콘이 됐어요. 시타 값이 0도다 하면 바늘 모양으로 지축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타 값이 점점 커지면 콘이 점점 넓어지죠. 시타가 90도가 되면 반구가 되죠. 반구가. 시타가 쭉 파이까지 가면 다시 이제 바늘침이 이제 마이너스 지축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콘에서 콘 변의 조각, 이것도 DS 벡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콘에서 DS 벡터는 이게 시타 방향으로 가겠다. A 시타 방향으로. 그래서 DS 벡터는 시타 방향으로 가면서 이건 이제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또 시타 방향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시타 방향으로 갔을 때 R 방향으로는 여기서 이제 이 시타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면에 아까 이 크기에서 R 방향으로 이제 시타는 고정이 돼 있죠. 시타는 고정이 돼 있고 R과 파이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R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DR이었고 파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R sin 시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D 시타는 이 변 곱하기 이 변해서 R sin 시타의 DR, D 파이, A 시타 벡터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이건 이제 콘 표면에서 조각을 생각할 때 이제 그렇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는 파이가 일정한 면은 또 어떤 면이었습니까? 아까 이 시타가 일정한 면은
시타가 일정하면은 이제 콤 모양이었고, 파이가 일정하면은 이 굴을 칼로 이렇게 구 중심을 통해서 쫙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이 평면이 나오죠. 평면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각, 이 조각은 또 이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건 이제 A 파이 벡터 방향이다. 파이가 회전하는 방향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파이가 고정돼 있어요. 파이가 고정돼 있어서 시타와 R만 변한다. 그랬을 때 면의 크기는 dr, rd 시타를 곱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r, dr, d 시타의 A 파이 벡터 이렇게 주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좌표교에서 r이 일정할 때, 시타가 일정할 때, 파이가 일정할 때 면 벡터를 이와 같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물론 면 구의 표면에서 구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ds 벡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제 3의 1을 하나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예제 3의 1번을 보면 이 원통의 4분의 1조각이 지금 1사분면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을 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1사분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B, C, D 이렇게 되겠어요. A, B, C, D라는 점, 원점은 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점을 F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원통의 반경이 5입니다. 그러니까 5이니까 이거의 좌표값은 5,0,0이고 이거는 0,5,0이고 그래요. 이게 5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에요. 10. 높이가 10. 이런 모양에서 A번 문제는 BC의 길이를 구해봐라. BC의 길이. 자, BC의 길이는 뭐 구할 것도 없이 10이라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지금까지 배운 그런 내용을 적용해서 적분을 하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C의 길이는, 자, BC는 보니까 직선이죠.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 위에서는 dl 벡터가 이 직선상에서 dl 벡터는 뭡니까? 지축 방향으로만 가죠. 로는 바뀌지도 않고 파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이 dg만 생각하면 되겠다. dg만. 그리고 ag 벡터 방향은 ac 벡터 방향이죠. 변 BC의 길이는 이 dl을 방향 생각 안 하면 dl 벡터의 크기만 생각하겠어요. 스케일러 양으로. 이걸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dl. 더해주는데 이 dl이 보니까 그냥 dg다. dg. 그런데 g값이 b에서부터 c까지. g값이 0에서부터 10까지. 이거 적분하면 g 0에서부터 10까지 해서 10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건 뭐 쉬운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연습한 그런 원통좌표교에서의 적분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두 번째, CD의 길이 한번 보겠어요. 자, CD는 이제 이거 직선이 아니고 호네요. CD. 자, 이런 호의 길이를 구해봐라. CD. 자, 이런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CD는 파이 방향으로 움직이네요. 파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파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이 길이 DL 벡터는 뭐였어요? 로 D 파이의 A 파이 벡터였어요. 근데 로가 5예요.
그러니까 OD 파이의 A 파이 벡터네. 그래서 크기만 생각한다면 CD는 적분 OD 파이를 적분해주는 양이다. 그런데 파이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D 값은 0도죠. C는 90도 회전을 했네요. 90도. 그래서 0에서부터 2분지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2분지 5 파이가 되겠다. 그죠? 2분지 5 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BCD 원통의 이 표면이죠. 이거의 면적을 구해봐라. 그치? ABCD의 이 면적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공면이긴 하지만 면적은 저걸 쭉 폈을 때 직사각형이 될 테니까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원주의 길이 뭐죠? 원주의 길이 2파이 r.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반경 r 5죠. 5. 4분의 1. 그다음에 높이 10이네요. 높이 10.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50 100파인가요? 100파이. 그래서 25파이다 하는 것을 굳이 적분을 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적분 개념으로 해보자. 그러면 적분 개념을 하면 이 원통 표면에서 ds 벡터는 원통 표면에서 어떻게 됐어요? 로 d 파이 dg의 a 로 벡터였단 말이야. 원통 표면에서는. 그래서 이 면의 면적은 전체, 자, 이건 스케일러 그냥 면적만 다 더하면 되겠네요. 벡터로 꼬지 않아도. 그래서 이 면을 다 더한 거다 이거야. 근데 이 ds의 크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면의 크기는 여기서 로가 5인 면이죠. 그래서 5 d 파이 dg. 그래서 d 파이 dg에 관한 적분인데, 파이에 관한 것은 0에서부터 2분지 파이까지고, 그 다음에 g는 0에서부터 10까지죠. 적분하면 파이에 관한 적분은 파이 0에서부터 2분지 파이까지, g에 관한 적분은 0에서 10까지. 이거 계산하면 똑같이 25파이가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번 ABO의 면적을 구해봐라. 2번 ABO의 면적을 구해봐라. 자, ABO 이 원통의 밑면이네요. 밑면. 이것도 여러분들 원통의 밑면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조각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원통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5의 제곱 4분의 25 파이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뭐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지만 적분으로 또 이것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아랫면, 이 아랫면에서 또 이 면 조각 ds 벡터 이걸 또 구해봐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랫면에서는 뭡니까? g가 일정한 면이야. g가 일정하고 로와 파이만 바뀌는 면이란 말이죠. 그러면 로와 파이만 바뀌니까 로 방향은 d로, 파이 방향으로 바뀔 때는 d 파이의 로 d 파이였죠. 방향은 ag 벡터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면적은 ds, 자, 벡터 생각하지 말고 로 d 파이 d, d가 아니고 d로였죠. 네, 죄송합니다. d로의 밑면은 g 벡터였죠. 네, g 벡터. 자, 그럼 로 d 파이 d 파이 d 로가 되겠네요. 로. 그래서 이 로와 파이에 관한 적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에 대한 적분하면
2분의 로의 스퀘어. 자, 로는 0에서부터 5까지. 요 밑면 전체를 적분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5까지 로는. 파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야겠죠. 파이에 관한 적분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2분의 5, 25, 2분의 파이, 4분의 25파이 같은 양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AOFD 이 면적을 구해봐라. 이 면적 AOFD. 자, 저건 뭐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 이 변의 길이는 10이고 이 변의 길이는 5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적분 안 쓰고 그냥 해도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또 적분 개념에서 ds 여기서 구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ds 벡터는 자, 이건 파이가 일정한 면이네. 파이가 일정하고 g에봐 로만 변하죠. 그러니까 d로 dg의 a5 벡터인데 그래서 ds의 크기는 d로 dg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d로 dg. 그래서 로에 관한 적분은 로 0에서부터 5까지. g에 관한 적분은 0에서부터 10까지. 이거 하면 5 곱하기 10 해서 50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 전체의 최적을 구해봐라. 최적. 자, 최적은 원통 최적의 저게 4분의 1 원통 최적하면 되죠. 그다음에 밑면적. 밑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아까 이 A, B, O 밑면적이 4분의 25파이였죠. 4분의 25파이 곱하기 높이 10 하니까 4분의 250파이 4분의 250파이가 나온다 하는 것을 뭐 계산 굳이 적분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계산을 이제 이 배운 적분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그만 최적을 다 더한 거였단 말이에요. 최적을 다 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V는 인테그랄 dV. 그런데 dV가 원통좌표에서는 로 D로 D 파이 DG였어요. 삼중적분이 돼야겠죠. 삼중적분. 그래서 로에 대한 적분을 하면 2분의 로 스퀘어. 로는 0에서부터 5까지. 파이에 관한 적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g에 관한 적분 0에서 10까지. 자, 이거 계산하면 동일하게 4분의 250파이가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 3의 1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통좌표교에서 이런 그 길이, 면적, 최적 이런 연습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연습 문제 3의 1을 보면 이건 이제 구좌표교에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좌표교에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